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82만원이고요. 플러스 20만원입니다. 일단 4월달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18만원이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1, 2, 3월에 손실 났던 부분을 대부분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발해 가지고 수익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댓글에 6월까지 그만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월까지 하지 말고 조금씩 부업하는 일자리 구하고 계속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 주셨는데요. 안 됩니다. 그거는 6월달까지 확실하게 우익을 못 올리면 이 주식이 부업이 되는 거고요. 일자리 구하러 나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밖에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마냥 이렇게 방에 앉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 수도 없죠. 그래서 조용히 해주세요. 예,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6월달까지 확실한 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 시간만 자꾸 잡아먹는 그게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일단 뭐 방법만 찾으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몇 천을 벌 수도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 대본이 없어 가지고 그냥 두섭시 막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간밤에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뜯어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독일 증시가 생각보다 적게 올랐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독일 증시가 월요일날 휴장이었거든요. 그 쉬었다가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뭔가 위에 막힌 듯한 느낌. 그래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삼성전자 감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막 올라가고 했는데 그것도 이게 실질적인 호재는 아니거든요. 감산하면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지 당장 2분기까지는 악성 재고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끌어올리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락하는 걸 방어해갖고 뭐 현상 유지 정도는 되겠지만 그걸 이유로 해서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얼만큼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특별한 호재가 없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며칠 전인가 개인 소비 뭔가 그 자료가 나왔는데 그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비자 물가지수가 의외로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그때. 근데 대다수의 지금 투자자들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상당히 내려와 가지고 물가가 꺾인다는 그런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5.0인가 5점 얼마 정도 해가지고 CPI가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혔다는 느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연준에서 긴축을 뭐 요번에 0.25% 하더라도 그 이후로부터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후반기로 가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재료로 해서 지금 증시를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빼고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안 좋게 나와버린다면 높게 나와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뭐냐면 저는 알 수 없죠. 이게 지금 높은지 나쁜지 낮은지. 미국에 있는 뭐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끌어모아 갖고 이제 추측은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낮게 나오면 본전이다. 다들 낮게 나올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료 노출 개념이니까 본전이다. 크게 급등할 재료가 안 된다. 이렇게 봤고요.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되게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연준에서 긴축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연준에서 긴축을 더 하게 되면 물가를 잡겠다고 파월 연준 회장이 물가를 잡겠다 이 소리 해버리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지금 모든 지표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IMF에서도 세계 경기 그거를 낮게 잡았죠.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또 더 많이 침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지금 안 좋은 지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만약 연준에서 물가를 잡겠다 이 소리 해버리게 되면 경기 침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 갖고 그 증시가 급락해 버릴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CPI 발표는 다른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거 발표할 때 잠 안 자고 이걸 꼭 지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데, 근데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낮게 나올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게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낮게 나온다면 그게 맞춰서 또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불안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환율이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 우리나라 한은에서 지금 금리 동결해 버렸는데, 연준은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할 걸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자꾸 뒤로 가고 있지 않나 싶고, 이런 상황이면 외국인들이 그 환차손이 생기겠죠. 국내 주식을 사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려면 달러로 바꿔가야 되는데, 바꿀 때 줄어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돼 버리니까. 역으로 이제 이건 이거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 달러로 바꿔갖고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이 이게 지금 만약에 1,400원 됐다 이러면 주가가 안 변해도 팔아가지고 가져오면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가가 안 변하더라도 상승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 투자했는데 이게 1,400원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손실 보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부담되는 수치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무난했고요. 그 다음 국제유가가 WTI가 지금 81.65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요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전문가가 처음에는 100달러까지 가겠다 이러다가, 100달러는 좀 오바고 한 85달러 정도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85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하겠죠. 유가가 올라가면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물가가 올라갈 걸 우려해서 연준이 또 긴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악재가 많이 있는, 호재는 다 노출되었고 숨은 악재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 뻥 터지게 됐을 때 오늘 저녁에 미증시도 혼란스럽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리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걱정된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약간 좀 정신세계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때죠. 코스피 200 지수로 지금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2조 가까이 매도 치면서 쭉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막상 미국 증시가 하락을 안 해버리니까 그 다음날 다시 위로해갖고 삼성전자, 그 다음날에 이게 있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고 해서 감산한다 그러는 바람에 매도를 다 풀고 지금 매수를 계속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오히려 9천억대 정도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지금 콜 매도, 풋 매도기 때문에 이건 그냥 횡보 쪽으로 지금 대충 잡고 있는 것 같고, 선물을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선물을 매수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온다, 여기서 꺾여버린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도 지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주식 가지고 있는데 선물까지 가지고 있으면 만약 이게 하락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을 때 해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매도가 조금 나올 줄 알았어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렇게 자신있게 상방적으로 배팅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마도 이 삼성전자 믿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은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오늘도 340만 주 매수했는데,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그럼 이제 지수가 안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 빠르게 선물 매도로 전환하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무모한 배팅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그 CPI 발표가 예상치대로 나와가지고 미증시가 상승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잘했다가 될 겁니다. 상방 배팅을 했으니까 잘했다가 될 건데, 만약 그렇지 않고 CPI 지표가 잘못 나와가지고 삐끗해버렸을 경우에, 악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외국인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되게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저녁에 미국 그 CPI 발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저녁 그 CPI 발표는 꼭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 나오면 내일 아침에 그 보통 제가 한 7시 아침 시황 방송하는데요, 그때 CPI 발표 내용하고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상당히 긴장감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왕년에 포커를 좀 쳤지만, 포커 치자면 평상시에 그냥 배팅을 조금씩 할 때는 그냥 그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즐겁게 돌리죠. 서로 웃어가면서 농담하면서 하는데, 그 서로 간에 어떤 팽팽한 기싸움이 딱 됐을 경우에 서로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 집어넣죠. 올인해갖고 이제 이 판 한 판에 지는 사람은 보따리 사고 집에 간다, 이런 그 올인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올인하는 그 상황이 되면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막 긴장해가지고 이 한 판에 그냥 그 죽고 사는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지는 사람은 이제 보따리 사고 집에 가는 거고, 이긴 사람은 그냥 다 먹어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그 한턱 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비춰보자면, 오늘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이 상황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건 진짜 올인해갖고 집어넣은 상황이다. 외국인도 올인했고, 오늘 저녁 CPI 발표에 따라서 표를 깠을 때, CPI를 막상 까가지고 미국 증시를 열어봤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한쪽이 울고 한쪽이 우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긴장되게 오늘 하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오늘 저녁 CPI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시장 상황에 대한 거 간단히 이야기하고 제 종목 주로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거, 2차전지가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왕창 지금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냄새가 나는데요, 어떤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목표가를 50만원인가를 제시를 하면서 현재 있는 이 80만원대 가격은 5년 뒤까지 실적을 계속 올렸을 때 갈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이게 그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게 조금 약간의 좀 제가 봤을 때 좀 음모론이 약간 떠오르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그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공매도 쳐갖고 그 공매도가 손절하면서 튕겨 올라가고, 또 눌렀는데 또 튕겨 올라가고, 이쯤 되면 또 공매도를 했는데 또 튕겨 올라가고, 하다도 안 되고 공매도가 계속 손실 보니까 이게 그 정권사 애들이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죠. 전문가라는 핑계로 뭐 애널리스트 한 명 나와가지고 이 에코프로가 너무 과하게 상승했다, 이게 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제가 지금 뭐 주식 한 5, 6년 넘었나요? 옛날까지 치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반토막으로 해갖고 매도 이야기하는 그 제시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거 보고서 쓰는 애널리스트는 아마 그 에코프로 가진 사람들한테 오늘 그 아마 테러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런 건 좀 너무 그렇거든요. 정해진 주가는 없죠.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은 또 나름대로 일리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실적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맞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나온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주식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50만원으로 정한다는 그것 자체도 웃기죠. 당장 뭐 2차전지 쪽에 뭐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 1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50만원으로 한다는 거는 좀 냄새가 나는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시장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이 대장인 에코프로가 밀리니까 얘 밀리는 게 둘째치고, 나머지 있던 잘 갔던 종목들이 완전히 뒤로 그냥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쭉쭉 밀려버린 겁니다. 차트 보시면 끔찍하게 그냥 17%씩 막 빠져버리죠. 이렇게 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폭락하는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에코프로는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버틴다 치더라도 그 다음 보시면 이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그 여기 올인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예를 들어서 난 다른 거 뭐 관계없고 2차 전지만 올인하겠다 해서 여기서부터 계속 해갖고 여기 올인가 있던 사람들 같으면 뚝 떨어지면 바로 손실이 발생하겠죠. 손실 발생하는데 다 못 팔았으면 이걸 이제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완전히 뭉개버렸고요. 지난번에는 그 이때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이때 그 시간에 끝나갈 때쯤 내가 잘 가고 있는 거를 갑자기 확 던져가지고 그때 에코프로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도 에코프로를 확 던져가 쭉 빼면서 이거 빠지면서 다른 게 울렁해서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다시 또 안정을 찾으니까 또 밀어 올려버렸어요. 그때부터 40만원짜리가 80만원까지 두 배나 더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그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막 날리고 그냥 폭탄을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게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쉽게 키워나기가 힘들 정도로 좀 많이 꺾여버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기초가 좀 아주 중요했던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현상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떨어졌으니까 다른 거 갖고 있던 거 팔고 이쪽으로 이제 저가 매수하려고 이제 여기 막 들어오고 있겠죠. 근데 반대로 저같이 2차 전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떨어지면 이제 여기서 손절했는 사람들이 2차 전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른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 부분에서 올라갈 만한 테마를 찾자.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게 자동차 관련주들 어제 시간에 거래서 좀 강했는데 이것도 이제 개별 종목별로 뭐 조금씩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좀 강했고요. 그다음 그 원격 의료 쪽에서 일부 강했고 반도체 쪽은 이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감산하는 게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라는 뜻은 아니고 반등할 수 있는 힘은 되지만 이게 상승으로 강하게 밀어 올릴 정도의 그런 호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산한다는 게 재고가 너무 많아서 줄인다는 얘기지 그게 갑자기 돌아서 갖고 감산한다고 다음부터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 갖고 쭉 올라갈 이렇게 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산하면 제 상식으로 생각해도 감산하면 반도체 장비 쪽은 내려가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생산을 줄이는데 반도체 장비라든가 거기 뭐 여러 가지 소재 같은 거 이런 게 생산 줄이는데 줄어들어야 될 건데 생산 줄인다고 얘들이 더 올라간다 이건 좀 논리적인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제 밀렸고요. 그 다음 오늘 로봇 관련주는 T로보틱스가 이게 SK온인가 뭐 공장에 자동화 뭐 기계 뭐 어쩌고 저쩌고 1조짜리인가 뭔가 그 재료가 터졌어요. 그래서 얘 상한계 들어가니까 이게 어제 조짐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제 쭉 올라가다가 밀리길래 얘가 왜 이러지 이건 대장도 아닌데 왜 이러지 이랬는데 아마 어제 먼저 이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끌어올리려다가 밀린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재료 터트리면서 상한가 땡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제 같은 날 이거 잘 보고 있다가 노렸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얘가 상한가 갔는데 이 상한가 가니까 놀래가지고 다른 게 다 따라 올라갔어요. SP 시스템도 2차 전지 쪽에 공장에 뭐 어떤 뭐 어쩌고저쩌고 비슷하니까 이거 올라갔고 그 다음 외국계 뭐 SPG 같은 이런 애들은 SP 시스템이 올라가니까 나도 로봇 관련주다 이러고 이제 따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쟤하고 그냥 쟤는 호재성 재료로 해서 간 거고 그래서 뒤로 쭉 밀려갖고 마이너스로 빠져버렸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다 뒤로 밀려버렸죠. SPTech 이렇게 해갖고 로봇 관련주는 테마로 강하게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강했던 게 건설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한미글로벌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요. 저한테 상당히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글로벌 그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이거 건설 장비, 현대 두산 인프라 아주 강하게 끌어올렸죠. 이렇게 해서 건설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느낌. 그동안 너무 눌렸기 때문에 좀 들어올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은 그 G2 파워 땡겨 올리려고 그러다가 힘에 좀 붙이는 분위기고요. 그다음 방산주 쪽은 뭐 여전히 무난하게 그냥 그 제가 한일 단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무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잠깐만요.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 여전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굳이 해석을 하자면 올해 초에 그 챗GPT 급등하고 그다음 로봇 급등하고 그다음 2차 전지 급등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2차 전지가 무너져 버리니까 2차 전지 무너지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너지니까 이쪽 거 가지고 있던 거 팔고 저리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고 있던 테마가 한쪽이 무너짐으로 해서 이쪽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쪽도 사실 보면 챗GPT가 실체가 없거든요. 1월달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실적도 이거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참 실적이 적자나고 있는 이 회사가 매출도 300억밖에 안 되고 이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고 있는 이 회사가 이게 여기서부터 만원짜리가 4만원까지 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1월달부터 여기서 꼬여가지고 제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일단 그 오늘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의 종목은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대체적으로 좀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가진 종목 그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퍼스텍 한일단조 그 다음에 어제 빅텍도 샀는데 퍼스텍 한일단조 빅텍도 어제 샀거든요. 50만 주 전 그 시간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아니군요. 요거 아까 샀다가 팔아버려 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로 방산 관련해서 퍼스텍 한일단조 빅텍인데요. 묶어가 설명드릴게요. 빅텍은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지도 딱 펴놓고 거기서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막 여기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걸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리킨 것이 평택 쪽에 뭐 미군 기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던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그 공격하는 이런 것까지 각본을 짜는 걸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가만히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지금 답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봉쇄를 하면 북한이 식량난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비핵화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봉쇄를 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 생기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거란 얘기죠. 북한이 망해버리게 되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북한인데 중국이 대놓고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북한을 지원해 주는 데다가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북한이 5월달에 그 의용군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그 러시아 쪽에 그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최근에 보시면 동해 쪽에다가 전략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북한군을 빼갖고 러시아 쪽으로 도와주러 가면 북한의 전력이 좀 공백이 생길 거니까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동해 쪽에다가 어떤 그 전략 미사일 같은 것도 발사해주고 그리고 북한도 뭐 핵무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나한테 공격하러 들어오면 그냥 끝장이라는 식으로 어떤 확실하게 외부에 침입을 못하도록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병력을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것 같고 직접적으로 뭐 공격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는데 뭐 ICBM이라든가 그다음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신선이 단절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긴장을 감을 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특별한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지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완화됐다면 빅텍이 내려갔을 건데 안 내려가고 지금 자리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외국인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 이렇게 조금 전 매수할 때는 뭐 핵실험 같은 거 하면 쭉 급등할 때 팔아먹고 빠집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뭔가 도발을 하면 ICBM 발사를 곧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겠죠. 인공위성 발사한다 이러고 발사를 할 건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ICBM이죠. 대기권 뚫고 나가갖고 미국으로 떨어진 그게 ICBM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위성 발사 로켓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하듯이 그렇게 말하면서 대기권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미국한테 위협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팔아먹으려고 지금 저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빅텍은 실적이 안 좋아서 50만 원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퍼스텍은 외국인들이 다 팔아먹고 이제 매수로 다시 돌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 동작을 보자면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계속 매수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털어먹고 다시 이제 다 털어먹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매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샀다가 외국인 팔 때 같이 팔았고 지금 100만원 현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퍼스텍도 방향을 돌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그 제가 그 기대를 했던 게 한일단조입니다. 이건
지금 포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미국의 포탄을 대여해 준다 그러던가요. 뭐 30만 발인가 뭐 하여튼 몇십만 발입니다. 지금 보면 그 유럽에도 지금 몇십만 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포탄 많이 만들면 풍산이라는 종목이 움직일 거고요. 그다음 풍산이 움직이면 한일 단조도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외하고 한일 단조가 또 자동차가 부품 관련주이기 때문에요. 실적이 얘가 지금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지금 146억이나 그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순이익도 흑자 전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가격이 지금 너무 착하니까요. 정말 좋은 자리인데 이제까지 시장에 소외를 받아가지고 전쟁 관련주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북한에 도발이 없네 그러고 자꾸 팔다 보니까 내려온 거고, 이제 지금 방향 돌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보면 이게 전쟁 관련주가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네 혹은 뭐 포탄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면 이때부터는 상승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전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팔 거고요. 그 파는 거를 실적이나 자동차 부품주로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일단조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고요. 원래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오늘 100만원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게 뭐 당장 급등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현재 200만원 남아있다. 시간이 그래도 잘 버티죠. 이렇게 해서 세 종목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하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건 뭐 누려발사도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KF-21 전투기인데요. 기념으로 그냥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100만원 가지고 있고, 아침에 잘 가다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쭉 올라가다가 뒤로 밀어버려갖고 좀 아쉽고요.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아침에 쫙 강이 올라가다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0만원 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현재 홀딩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도 무난하죠 지금. 예,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신성이엔진인데요. 이거는 잘 잡았는데 오늘 추가로 100만원 더 잡았다가 약간 내려왔을 때 다시 팔아갖고 현재 지금 1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려오더라도 언제든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클린룸 이런 쪽인데요. 삼성 반도체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24조짜리 증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도 클린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워낙 그게 많아서 유동 주식 수가 많다 보니까 쉽게 못 들어올리는 것 뿐이지, 이 매물대 딱 받치니까 지금 눌리는 것 뿐이지, 아무리 누르더라도 갈 때 되면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미글로벌. 요거는 어제 한번 잡았다가 팔았는데 오늘 다시 잡았는데요. 요건 개인적으로 오늘 상당히 잘했습니다. 잘했는 거는 좀 제대로 한미글로벌을 31,400원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31,100원이었는데 여기죠. 31,400원. 제가 잡은 가격이 아침에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탁 튀어 오르길래 잡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요거 잡은 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올라갔을 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다음 여기서 그냥 계속 끌어올리길래 여기서 샀다가 중간에 팔아버리고 막 하는 바람에 제대로 수익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눌렸는데 오늘 건설 쪽에 건설 장비들이 막 올라가길래 건설 장비 올라가면 건설주 쪽에 갈 거다. 그럼 뭐가 제일 좋으냐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얘가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가지고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이 종목은 수익 났으니까 계속 홀딩하는 방향으로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글로벌 잡고 나서 바로 잡았는 게 이제 도하엔지니어링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유시는 한미글로벌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보통 네옴시티 이런 쪽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을 가지고 있는데 유시는 또 잡을 필요가 없죠. 대장만 잡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도하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쪽 재건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보면 데모라든가 현대오버다임이 방향을 좀 돌렸죠. 그래서 이 건설 장비가 올라가니까 얘들이 움직인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이쪽에 정보가 누출된 거, 그러니까 군사 기밀, 뭡니까,
그거 해가지고 누출된 거 그 자료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밀릴 것 같다. 이런 쪽으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출된 그 정보에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제 그 문서의 그 신뢰도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뭔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자꾸 더 밀립니다. 왜냐하면 공군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포탄이라든가 방공포 그게 지금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어붙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크롬반도 쪽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기밀 문서에 나와 있는 게 러시아가 참호 같은 걸 워낙 탄탄하게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포격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무기가 그 포탄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자살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올 봄에 못 밀어붙이면 한 5월달까지 해갖고 못 밀어붙이면 우크라이나도 뭐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데모라든가 현대해보다임은 이게 그게 많았어요.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이 현대해보다임이 지금 신용이 9.3%고요. 데모도 마찬가지로 9%대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잘못 잡았다가 만약에 이 재료가 호재성 뉴스가 안 터지면 그 신용 때문에 쭉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화 엔지니어링은 신용이 거의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관심을 못 받아갖고 못 올라갈 뿐이지 신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질 때 덜 빠진다. 그런 의미로 얘를 지금 오늘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잡았던 게 뷰웍스입니다. 이건 진짜 오랫동안 제가 참고 기다렸던 종목입니다. 뷰웍스는 왜 잡았느냐 하면 여기서 한번 하다가 잡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해 버렸거든요. 근데 쭉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렸는데 어제 올라온 그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어몽담 양봉으로 싹 돌렸죠. 그리고 원격 의료 쪽에 쭉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뷰노라든가 이런 종목을 좋게 보고 막 올리거든요. 뷰노 이것도 제가 여기서 가슴 아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는데 막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그 뷰웍스를 왜 좋아했냐면 이 종목은 실적이 나오는 그 의료 종목입니다. 보시면 매출도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고 순익도 좋고 이 지금 의료 관련 쪽에 의료 장비 관련 쪽에 해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종목은 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채별 유보율도 탄탄하죠. 그리고 이 또 좋은 게 이 종목이 제가 중국 관련 쪽에다가 넣어 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 쪽에 아마 그 지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만 쪽하고 중국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하면 그쪽에 이 이제 그 재료가 수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도 좋은데다가 그 농물량도 6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맘만 먹으면 점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면 이 치과용 뭐 동영상 엑스레이트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장비 가지고 이렇게 엑스레이트 사진 같은 거 찍는 뭐 이런 쪽인데 치과 쪽에 관계되는 것 같아요. 중심이 치과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산업용도 있고 근데 이쪽에 그 실력이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치과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덴티움 개사코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 딱 보다가 이제 아침 느낀 게 치과 관련주들 쪽을 그 YTN 거기 한경화에서도 전문가가 나가갖고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쭉 이제 등록을 해봤는데 디오하고 뭐 덴티움하고 뭐 이러면서 전부 다 임플란트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쪽이니까 얘도 맨 치과인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냥 뭐 이 정도는 그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2,125원에 잡았어요. 이거 200만원 잡았다가 다시 100만원 줄여버렸는데 32,150원이니까 대충 여기쯤 요쯤에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좋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추가로 잡은 종목까지 제가 했던 종목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고요. 방송이 너무 길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고 상황 봐서 지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선물 인버스를 4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건 장 끝나기 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잡았냐면, 오늘 만약에 미 증시가 하락해버리게 되면, CPI 지표가 잘못 나가지고 하락해버리게 되면, 국내 증시가 급락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럼 급락해버리면, 제가 지금 종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죠. 1,000만 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져버리면 손실 생기니까, 이걸 해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지고 있는 종목 팔긴 싫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버스 한 400만 원 잡아놓으면, 만약에 급락하더라도 얘가 플러스 날 거니까, 얘가 올라가 플러스 나면, 이걸로 손실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인버스를 400만 원치 잡았습니다. 좀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잡았는데요. 요건 이제 일단 6시 되기 전까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진짜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이익 실현해 갖고 다 팔아버려야 되고요. 시장이 되게 좋아질 것 같으면 인버스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일단 제가 지금 하루 종일 보면서 뭔가 되게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포크판에서 올인을 했을 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뭔 일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내일장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4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좋은 꿈 꿔야 됩니다. 오늘은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질문, 뭐 여러가지 기타 등등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내일 방송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